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사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사진 하나가 지금 딱 떠 있죠. 자, 강감찬 장군. 자, 이 장군이 어떤 것을 했었죠? 우리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자, 그쵸. 무슨 막 싸우는 장군이었던 건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거란의 침략을 막은 우리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이, 정말 열심히 이제 고려시대 때, 거란의 침입을 정말 수많은 침략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서 정말로 굉장히 큰 전투를 승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거란이 우리 고려를 넘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이제 바로 이제 조선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침략에 맞서 싸운 장군, 바로 조선의 명장 이순신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이순신 장군, 우리가 아마 강감찬 장군보다는 더욱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더욱더 뭐 다들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에게 조금 더 친근한 이순신 장군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드라마로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친숙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한번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이 어떠한 업적들을 이뤄냈는지 굉장히 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생님이 정말로 딱 하나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 하나는 꼭 집어서 오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자, 빨간색 옷을 입고 아주 멋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역시 장군답게 이렇게 멋진 칼을 쥐고 앞에 이제 딱 부하들을 내려보면서 정말 멋진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딱 눈에 보이네요. 자, 세 번째 사진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배예요. 자, 이 배 혹시 뭐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 보면은 일반 배와는 다르게 이렇게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있고 이 지붕에 이제 자세히 보면은 지금 사진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요. 이 못이 박혀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을 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앞에 이렇게 용머리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등처럼 보이지 않나요? 등껍질? 거북이 등껍질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 배의 이름을 바로 거북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바다에서 싸울 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싸우기 위해서 직접 만든 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순신 장군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순신 장군은 바로 외적의 침략을 맞서 싸운 아주 멋진 장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30년 전 바로 우리나라의 밑에 있는 일본의 조선 침략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이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은 일본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전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일본 자기 민족끼리 막 싸우다가 통일을 했어요. 결국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많이 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잡고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국까지 다 통일시켜 버리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거죠. 그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됐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었는데 먼저 우리 조선을 쳐야지 중국도 쉽게 손쉽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 전라 좌수사였던 이순신 장군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일본 군대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양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임금인 선조도 막 이제 북쪽으로 도망을 가 있는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물러섬이 없었죠. 적들의 군량미들을
보급하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이제 밑에 여수에서 1차 출정을 하게 되는데 옥포, 하포, 적진포에서 총 3번의 연이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또 출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둬버려요. 즉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출정 딱 전쟁에 나갔을 때 외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적들의 배 42척을 격침시키고 우리 조선은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병사 한 명이 약간의 부상을 당한 정도? 자, 정말로 큰 승리를 거둔 거죠. 적들은 42개의 배가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2차 출정에서는 4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는 외선을 67척이나 격침을 시키고 약 한 8, 9천 명을 죽인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조선은 바로 13명 정도 장병만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장군이었다고 알 수 있죠. 자, 즉 임진왜란 때 7번의 전투에서 모든 승리를 이끌게 된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일본에서는 매우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때 육지에서는 백전백승을 거두는 완전 대단한 완전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그런 나라였는데 바다인 해상에서는 이순신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이순신을 잡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최고로 싸움을 잘하는 수군 권위자인 와키자카라는 사람에게 이순신을 잡아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와키자카는 이순신의 함대보다 2배의 병력을 더 주시면 제가 이순신의 머리를 잘라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정말로 일본 최고의 수군 권위자인 사람도 이순신보다 더욱더 2배의 병력이 있어야만 우리나라를 아니죠. 이순신 장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같은 함대 숫자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순신 장군은 대단한 장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 이 와키자카는 조선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겠죠. 받아서 약 73대의 함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과 맞붙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와키자카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3차 출정이죠. 세 번째 전쟁, 한산도 대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한산도 대첩 같은 경우에는요. 자, 먼저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한산도라는 곳인데, 선생님이 이 펜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사인펜으로. 자, 바로 여기가 한산도입니다. 한산도 보이나요? 한산도고요. 자, 그리고 일본의 와키자카의 함대, 약 73대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바꿔볼까요? 잠시만요. 여기 펜을 됐다. 자, 이순신 장군의 배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일본 군들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일본군 빨간색, 그리고 우리나라는 파란색으로, 파란색이 잘 안 보이네요. 우리나라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일본의 함대를 우리의 작전은 이거였어요. 한산도로 일본의 함대들을 끌고 와서 한 번에 몰살시키자라는 작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일본의 함대를 유인하기에는
굉장히 먼저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끌어 와야겠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제 먼저 작전을 다 짜놓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가 자신의 함대의 일부를 매복을 시켜두고요. 그리고 이쪽 한산도 밑에 쪽에도 이렇게 딱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올 경우에 한 번에 여기에서 다 활이랑 포를 쏘고 총을 쏴서 죽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진을 쳐놓고 이제 한 5척이 먼저 이렇게 유인을 하러 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쪽에 보면은 견내량이라고 합니다. 이 좁은 협곡이 견내량이라고 하는데 이 견내량이 워낙 굉장히 좁아요. 좁은 해협이고 거리도 매우 좁아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포를 이렇게 쐈어요. 포를 쏘니까 일본군의 함대가 얘네들 봐라 하고 이제 공격을 해서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밑에 쪽으로 계속 쳐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한산도에서 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이 일본 왜군의 함대가 와키자카가 이 친구들 봐라 이러면서 굉장히 이 친구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구나 하고서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인에 성공을 하죠. 자, 이 와키자카 같은 경우에는 이 좁은 해안에서 만약에 싸우게 될 경우에 우리가 조금 많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가다 보니까 넓은 해안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잘 됐다.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나갑니다. 자 이렇게 결국 한산도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때 바로 우리 조선의 함대들이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작전은 뭐였죠? 한산도로 끌고 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한산도에서 이제부터 작전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함대들은 이렇게 지우개네요. 우리나라의 함대들은 3열로 움직이면서 갑자기 날개를 그리면서 이렇게 하객진 전략을 쓰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배가 이동을 해서 자, 이렇게 하객진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본의 배가 지금 이쪽으로 일자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줄지어서 오고 있어요. 얘네들은 펼쳐서 오지도 않고 일자로 오고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오는 것부터 우리가 공격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니까 안 보이네요. 검정색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공격을 마구마구 퍼붓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넓은 곳에서 이렇게 포를 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쪽에 숨어있던 곳에서의 병력들도 계속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일본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와키자카 부대는 절대로 뭔가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쪽 퇴로를 다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우리 병력들도 여기 퇴로를 차단해서 여기에서 아예 그냥 정말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73척의 일본의 함대 중에 59척이 격침되어서 이 바다에 빠져서 그대로 죽게 됩니다. 즉 한산도에서 약 8,000명 정도의 왜군이 수장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14척 정도의 왜군들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한산도로 후퇴를 하게 돼요. 한산도. 자, 근데 그 당시에 그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무인도라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배고파서 결국 이제 밖으로 나와야겠죠. 하지만 밖으로 나오더라도 여기 이제 이순신 장군의 배들이 다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결국 굶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실수로 인해서 다 죽지는 않고 이제 또 그 장군 와키자카는 어떻게 끈질기게 잘 살아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모든 이렇게 왜군들이 많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자, 이 전쟁을 바로 우리가 한산도 대첩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산도 대첩이 가장 왜 이렇게 유명하느냐? 이 한산도 대첩 같은 경우에는요.
견내량에서 와키자카의 함대를 유인해서 정말로 많은 73척의 함대 중에 59척을 격침시켜서 바다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산도 대첩 이후에 일본은 수륙 병진 정책이라고 해서 땅과 육지와 바다가 함께 공격을 하는 이 전략을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수군은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걸 이미 수차례 봐왔거든요. 전에 있던 7번의 전투에서도 계속 깨지게 되었고 이번에도 또 야심차게 이렇게 공격을 하러 왔는데 또 격퇴가 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수군과 교전을 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 한산도 대첩 이후에. 자,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이 한산도 대첩의 승리로 인하여 이제 일본에 있는 수군들이 공포감에 전염이 됩니다. 자, 아직 임진왜란 전쟁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패기,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백 이런 것을 보고 일본의 수군들이 더 이상은 이순신이랑은 싸우면 안 되겠다. 정말로 이렇게 패배감을 느끼게,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요,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산도 대첩 이후에도 많은 대첩들이 나타납니다. 뭐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이라든지 또는 노량 대첩 이렇게 다양한 대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이제 무서운 존재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대첩들도 그냥 쭉 이겨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산도 대첩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유명한 대첩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도 불리게 되죠.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자, 이렇게 세 가지 대첩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객진 전략을 토대로 왜군의 73척의 함대를 무찔러버린 그러한 멋진 전투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하객진 전략입니다. 하객진 전략. 선생님이 여기 낙서를 해놨네요. 지우개로 지워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 배들을 한 곳에다가 몰아놓고 여기 보면 일본 배들이죠. 일본 배들. 일본 배들이 이렇게 이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같이 이렇게 유인했다가 이렇게 딱 학의 날개처럼 펼쳐집니다. 자,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선생님 또 하나 빠뜨렸네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거북선 있죠. 거북선 등껍질 있는 자, 그 거북선이 이제 돌격선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배들을 그대로 부딪히게 됩니다. 딱 두 척이 있었어요. 두 척. 두 대가 여기 가장 앞에 선두로 오는 배를 부딪혀서 부셔버리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오던 배를 부시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계속 오다가 어떻게 될까요? 배가 가는 길이 막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계속 부딪히고 부딪히는 혼란 속에서 계속 이제 포도 날라오니까 이 한산도 대첩은 정말로 아주 멋진 작전의 승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객진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낙서를 일단 지우고 자,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어디죠? 왜 이쪽으로 왔죠? 자, 다시 앞쪽으로 쭉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렇죠. 임진왜란 때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인 조선을 지킨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조금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왕이었던 선조죠, 선조. 자, 이 왕이었던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순신은 끝까지 나라를 버리지 않고 외적으로부터 조선을 지킨 멋진 장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외적을 가장 크게 물리친 전투. 물론 다른 대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명량대첩 같은 경우에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왜군을 물리친 그러한 멋진 전투도 있고 그리고 노량대첩이라고 해서 이제 도망치는 왜군을 쫓아서 500여 척 중에
50여 척의 배를 격침시키는 그런 전투도 있긴 하지만 왜적을 가장 크게 물리친 전투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한산도 대첩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이 한산도 대첩 이후에 정말로 일본은 수많은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수륙 병진 정책도 포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후의 이제 전쟁들은 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버린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학습 내용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준 조선을 지킨 이순신 장군과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크게 물리친 전투는 한산도 대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요. 자, 지금 학습이 다 끝난 게 아니죠. 이 영상이 끝난 이후에 선생님이 또 두 가지의 링크를 걸어 두었어요. 거기는 조금 더 다양한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선생님의 이런 말보다 더 재밌게 아마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면서 영상도 한번 시청하시고 자 그리고 학습지도 꼭 다운받아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문화를 발전시킨 위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자, 바로 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링크 타고 들어가서 다음 애니메이션 꼭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생님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